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김양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하고 오신 분들 상담 때 어느 정도 벌금이 나오느냐 아니면 얼만큼 처벌받게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 딱 마주쳐가지고 불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딱 불었을 때 수치가 나오면 그건 그대로 수치대로 정해진 벌금이 나오고 정해진 처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주 복잡한 이슈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걸린 게 아니라 음주를 하고 운전을 마친 이후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추후에 음주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내가 운전을 했을 때 얼만큼 알코올 농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내가 처벌이 가능하냐? 맞습니다.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수사기관이 어떻게 음주 결과를 처리하는지 김 변호사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담을 받다 보면 내가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도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술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음주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가볍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술을 마지막으로 마신 시점 내지는 사고가 난 시점, 음주 측정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의 성별, 마신 술의 종류, 양 등을 측정을 해서 역추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드마크 공식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수사기관과 이제 대면을 했을 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디서 운전을 시작했냐? 그러면 이제 그쪽 부위를 말을 할 테고 위치를 말을 할 테고, 그러면 그게 어떤 음식점이다. 그러면 그쪽 음식점에서 혹시나 같이 식사를 했냐? 식사는 했다. 그러면 결제 내역을 가지고 와봐라 라고 하면 결제 내역에 술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술이 있으면 내가 마신 거 아니다, 이렇게 마신 거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CCTV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CCTV에 만약에 잡히는 위치였다. 그러면 수사관들이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CCTV를 받아와서 이제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피의자, 여기 피의자죠? 그러면 여기 맥주 들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시간을 계속 돌려보면 한 잔, 두 잔, 세 잔 계속 마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거는 몇 cc 정도의 알코올 농도가 얼마 되는 술을 얼마나 마셨네요. 그러면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 이제 그걸 가지고 역추산을 해 들어가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서 음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측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음주는 무혐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사건을 하다 보면 운전 중에 이미 술을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측정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나는 방금 술을 마셨다, 운전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셨나요? 최근에 상담을 진행했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음주를 하시고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사고가 아주 경미하게 났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갔어요.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에는 또 뿅선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갔는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곧 경찰이 들이닥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있는 맥주를 꺼낸 거예요. 내가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맥주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옆에 있는 고량주도 하나 꺼냈어요. 각종 술을 세팅하군요. 왜냐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맥주만 몇 개 깔아놓으면 내가 이 정도 수치가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 뿌려놓고 일단은 마신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사실 갔다 와서 운전을 다 마치고 나서 술을 먹었다라고 경찰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상담 과정에서 제가 계속 이렇게 추궁을 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결국에는 운전 당시에 술을 마신 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부인해서 될 게 아니다. 가서 어찌됐든 혐의를 인정하고, 단지 차후에 마신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미쳐서 음주 수치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퉈보자 라고 설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의뢰인이 운전을 시작하기 직전에 카드 결제한 내역을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운전하는 동안에 술 안 먹었다고 하는 분이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봤는데 어디 이렇게 조그만한 감자탕집 같은 곳이더라고요, 카드 사용 내역이. 근데 거기서 9,000원이 결제가 됐어요. 9,000원이. 근데 아무리 봐도 9,000원짜리 메뉴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식사 중에는 제일 싼 게 11,000원, 12,000원 이래요. 뭘까? 근데 봤는데 5,000원짜리 순대가 있었어요. 5,000원짜리 순대.
근데 소주가 4,000원이야. 아하. 너무 맞아. 너무 순대에 소주 한 병이 너무 맞는 거야. 아하, 9,000원이네요. 9,000원. 아하, 근데 합리적인 이건 뭐- 의심이 가능하네요. 네. 근데 그 카드 사용 내역을 수사기관에서도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쭤봤더니 이제 거기서 술을 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주와 관련된 다른 또 처벌 규정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이라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고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술이나 약물을 먹고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그때 위험운전치상죄라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주를 한 잔 먹고 운전했을 때, 소주를 2병 먹고 운전했을 때 내가 음주의 영향을 받아서 운전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소주를 2병 먹고 운전했을 때는 너가 술을 먹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쳤기 때문에 더 가중 처벌하겠다는 것이 위험운전치상이에요. 그게 제가 경험상 비춰보니까 알코올 농도로 한 0.1% 정도 수준이 되면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성립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까 좀 용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법조문을 보거나 죄명을 볼 때 무슨 치상, 치 뭐 이런 말들 나올 때 있어요. 치상 이렇게 붙은 거는 이런 행위로 상해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험운전 치상이면 위험하게 운전을 해서 상해의 결과를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과실치상하면 네가 과실로 상해를 일으켰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귀에 쏙쏙 들어. 쉽거든요. 근데 이 위험운전 치상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또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냥 술 먹고 뭐 얘기도 되고 어느 정도 되는데 가다가 사고 내면 음주운전이랑 이제 뭐 상해랑 이런 부분 이제 처벌을 받겠죠. 근데 완전 꽐라가 된 거예요. 인사불성이야. 이 고개가 안 들어져. 근데 이렇게 사고를 냈다. 이 그치. 정도는 정상적인 인지 상태, 물론 음주면 항상 정상적이지 않지만 아예 사리분별을 못할 정도에서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가중처벌한다. 근데 이제 그게 말씀하신 대로 뭐 술일 수도 있고 마약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도 인사물성일 거 아니에요. 그 정도에 이르러야 위험운전 치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은 명확한 일이고, 운전이 종료된 이후에 음주 사실이 발각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음주운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